구티비 연중특별기획 무속사위를 진단한다 세 번째 편에서는 기자가 직접 검색 1순위 신점과 사주 두 곳을 찾아 기도 명목으로 복비를 뜯어내는 실정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류광수 다락방이 70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체계적이며 풍부한 사례로 구성된 두날개 프로세스 전도집중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총신대 차기 이사회 구성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무속의 허상을 파헤치기 위해 구티비는 연중 특별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방문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기도 명목으로 복비를 뜯어내는 실정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무속인을 찾는 20, 30대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입소문난 점집은 8월까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무속의 허황성을 알리기 위해 김모 씨의 1990년생 카페 사장으로 임의로 설정하고 검색 1순위 신점과 사주 두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이 함께 있어 어깨가 무겁다거나 예약할 때부터 무슨 고민이 있어 찾아왔는지 다 보인다는 등 두 곳 모두 근거 없는 풀이를 늘어놓습니다. 오픈한 적도 없는 카페 위치가 보인다고까지 말합니다. 가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떼돈 버는 줄 안다니까. 거기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이 엄청 많아 보여. 거기가 도깨비터라 손님 몰릴 때는 또 엄청 몰려요. 없을 땐 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 이어 카페를 접어야 한다며 카페 오픈 시기를 문제 삼습니다. 나 그걸 잘 아는 거예요. 하는데 시기가 안 됐을 때 했어요. 시기가 아닌데 만져서 당신이 지금 마음고생을 하던가 돈을 다 잃어야 돼요. 이 사람이 31부터 운이 안 좋았거든. 양력으로만 적어놨어요. 이랬는데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가 따고 앉으면 신이 나한테 딱 가르쳐줘. 사업을 접은 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물으니 재방문을 권유하거나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한 색깔만 보고 움직이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중에 문자 주세요. 월 10만 원의 기도비, 60만 원의 부적, 200만 원대의 구슬 부축입니다. 올해부터 더 안 좋아지는 운이에요. 하고 나면 내년부터 좋아져요. 220.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요새 2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우리 제일 싸게 받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줘야 돼. 어? 기도비는 우리 10만 원밖에 안 받지만 그렇게 해줘야 돼. 그 부적은 이제 57만 원. 최소? 최소.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달달이. 1년 안에 모든 일이 이제 마음의 정리도 되고 그것을 이제 이뤄주지. 기도비 지불을 망설이자 이번에는 건강 문제를 들먹이며 불안감을 높입니다. 30대 여성이 가진 대표적 질병을 나열하는데 두 곳 모두 수법이 비슷합니다. 제일 자궁 쪽, 폐 쪽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얼굴 색깔도 그렇고 지금 열이 오를 때는 오르고 갈 때는 가는데 지금 안 뚫려 있어요. 소화를 안 좋네. 허리 별로 안 좋고 그 추위 많이 타시고 자궁속도 별로 안 좋아. 무속인들은 각종 고민거리를 건들며 불안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로 건강 문제, 경제적 궁핍, 사업 문제, 가족 친지간 불화, 결혼 문제 등입니다.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는 무속은 타인의 불안을 자극해 돈을 버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안에 편승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불안이 더욱더 가중되어져서 이제 더 이런 이제 뭐 사주라든지 점을 더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더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심리적으로는 점을 보니까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기 충격적 예언 효과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몰입되고 중독되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위안하는 이런 효과 위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불안함에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며 무속의 유혹이 만연한 시대. 하지만 무속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탈퇴한 이들로 구성된 코람데오 연대는 류광수 총재가 70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광수 목사가 이끄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이 70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다락방 탈퇴자 모임인 코람데오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류광수 목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RUTC 헌금, 즉 세계 청소년을 위한 훈련 센터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헌금을 모집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해서 수사기관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측은 RUTC 목적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람데오 연대는 다락방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청소년 훈련센터는 정작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후원금으로 교회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후 다시 매각해 차익을 올리는 등 목적과는 다른 사용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류광수 목사가 아들 친구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3억 원을 건넸다며 성비위를 무마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RUTC 후원금을 비롯한 각종 목적 헌금을 위하여 빚을 내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청년들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류광수 목사는 수억에 달하는 시계를 여러 개 차고 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락방을 탈퇴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정통교단 소속으로 목회 활동을 하거나 정통교단 소속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절차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락방 탈퇴자들은 류광수 목사가 가르쳐온 다락방 메시지가 십자가 정통 신학이 아닌 회개가 없는 교리적 이단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해왔습니다. 분명히 율법 폐기론 그리고 방종이라는 사실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 목사의 성비위에 대해서 제가 아래 사람이니까 류광수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들이 복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한편 류광수 목사가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최근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다락방이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한다고 알리며 모든 교회가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결의된 기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1년 통합하였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측 교단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다락방의 성비위, 재정비리, 교리적 다툼 등을 이유로 결별하였다. 이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강태흥으로 명칭을 바꿨다. 다락방은 비성경적 귀신론과 구원관 등의 이유로 예장합동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에서 탈퇴한 이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한국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지상 명령인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전도 훈련을 받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연 기자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집중해서 교육을 듣고 있는 이곳은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1단계 전도 집중훈련 현장입니다. 2002년 풍성한 교회 양육 시스템에서 출발한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목표로 체계적이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이번 11기 1단계 전도 집중훈련에는 50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코칭 등 교육 과정을 접한 한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5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두날개 컨퍼런스에 처음 참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 저희 교회는 2019년부터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흔들렸던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재정도 기존보다 3배나 성장을 하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어진 강의에서 김성구 목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현재에도 계속된다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중, 청중, 선데이 크리스찬 이런 것이 아니고 훈련된 제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또 제자도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1단계 전도 집중훈련을 진행한 두날개 선교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나흘간 2, 3단계인 정착과 양육 집중훈련을 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이주연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산하 소속 신학교인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차기 이사 15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지난 10일 3명의 개방이사 추가 선출 안건을 논의했지만 총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측에서 개방이사를 재추천하지 않으면서 이사회 구성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선출된 이사 12명에 대해서만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공석인 개방이사 3명에 대해서는 총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선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총회는 지난달 학교 측에 차기 개방이사 4명을 추천했고 이 중 3명을 학교 이사회 측이 거부하며 차기 이사회 구성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의 신호를 각성시킨 계몽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는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한 샬롬나비 상임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글로벌 다문화센터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축구와 미술 활동 등 화합과 창의력 개발에 맞춰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태영 센터장은 아이들이 체육과 예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친구든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또 이주 배경이든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뒹굴면서 뛰어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상호문화 존중을 할 수 있고. 한편 전주 글로벌 다문화센터는 이주민과 자녀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유소년 축구단,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선교국이 세계선교정착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선교국 황병배 총부는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 과거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이동한 데 이어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다중심적 선교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교 주체 간 협력과 올바른 선교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지 리더십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선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뮤추얼 리스펙트다. 상호 존중이다. 한편 감리회는 오는 4월 선교 140주년 기념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어 선교지 이양과 선교사 은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검찰이 해당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역대 통신 3사에 매긴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유하고 조정해 7년간 번호 이동 가입자 수를 맞추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통신 3사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으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13일 국방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종사들은 지난 6일 각각 KF-16 전투기를 몰고 MK-82 항공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 명을 기록했고 내년 100만 명을 넘어 오는 2024년엔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에 머무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은 1인 가구로 나타났고 이 밖에 부부 가구는 27%,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19%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시행에 맞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4월부터 오토바이, 스포츠 장비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드러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군에 반격하고 있는 접경지 크루스크주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을 수용하라는 압박 가운데 군복을 입고 회의에 참여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된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해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대해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30일 휴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정치적 과도기를 틈타 국경지대 시리아 영토에 대한 점령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시리아 남부 완충지대의 헤르몬산 정상을 찾아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돼 있다며 영토 점령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29.9%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으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1위에 오른 건 유권자들이 미국으로의 편입을 반대하며 일단 덴마크에 남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4월 중순처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 16도, 대구도 17도, 제주 15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상 속 깊숙하게 파고든 무속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데요. 무속은 나약한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TV는 무속의 허상과 해악을 파헤쳐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보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